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노사 공익위원 운영위원님들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오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자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5명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그룹 내 사업장에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이 멈추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해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에서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해고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세종호텔, 루창, 코네카 등 최저임금으로 살아온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나서 집단 단식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절규에 이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은 오늘부터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 과정의 뜻을 보태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노총 특보 플랫폼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곳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24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직종도 다양한 특보 플랫폼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매년 생업을 쫓기면서도 혹시나 특보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줄 최저임금 적용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노동자들이 매년 반복되는 희망 고문을 올해만큼은 반드시 끝내야겠다는 각오로 농성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보 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당사자들이 직접 진정을 접수하면서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휘 통제 아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로 증명하면서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었습니다. 하루만 일을 쉬어도 생계비 걱정에 시달려야 하는데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폭염과 같은 극한 기후위기 속에서 맨몸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 노동자들이 생계에 쫓기면서 노동자성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을 쫓아다니고 최저임금 위반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의 문을 이렇게 끝없이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법원에서 어렵게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도급 기준의 임금을 계산할 산식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 870만에 달하는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의 도둑맞은 이름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이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에 더 기다려라, 올해는 안 된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식의 결론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앞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용역사업으로 연구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가 사용자 위원들의 반대로 전체 비공개되고 위원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사례와 위원회의 노사공합이 없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안일한 관행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저인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특허 플랫폼 노동자 노동부 실태조사 발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배제하면서 차별하는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연구진의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노동부가 책임있게 연구 결과와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언제까지 점잖게 앉아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책임있는 자세로 이 자리에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6월 3일 선거도 마무리된 지금 온 나라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가 변화된 노동시장의 이슈
해소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심의 과정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셨지만 도급제 오늘 별도 적용 요구에 대한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논의는 어디까지 최저임금법에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가 또 심의 권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급제 종사자의 근로자가 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임의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 승인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도급제 유형별 어떤 결정 단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적용 시에 노동시장, 소비자 후생 그리고 가치 사슬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도급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도급제 고유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메랑으로 날아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노동계에서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도급제 유형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 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급제 별도 적용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 같은 맥락에서 그 필요성과 절실함에 우리 노동계 위원들도 함께 공감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한 도급제 종사자들만큼 어쩌면 그들보다 힘들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도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회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급제 종사자들이 각종 개인 부담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은 직책만 대표일 뿐이지 근로자들보다 높은 강도로 일하고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챙겨주면서 정작 본인은 최저임금보다 작은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가 아닙니다. 오늘 회의에서 균형 있는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